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6거래일 연속으로 약간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달의 마지막 주기도 해서 월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상승과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는 부분도 좀 있어서 미국과 커플링이 좀 되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상승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시총 상위 종목 7종목이죠. 빅테크죠. 그 종목들이 전 종목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지난주에만 22%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첫날 목요일날 21%인가 22% 상승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3.3% 오르니까 6% 정도 오른 거죠. 누적으로는요.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7주 연속 상승세를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준 테슬라의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미국은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약간 불안한 요소를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할 거다라는 그 부분. 근데 실제로 주말에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복이 이루어졌고 타격이 제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란도 탄도미사일 200발 쏘면서 우리한테 보복 안 하면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랬는데 서로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얼마나 더 반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열흘 앞쪽으로 다가왔죠. 열흘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슈가 시장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지표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이번 주엔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어차피 뭐 될지 안 될지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은 자꾸 서로 공격하면서 법안 안 하면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이라서 합의점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표나 실적은 좀 다릅니다. 지표는 금리 인하에 영향을 좀 밀 수 있죠. 금리 인하에. 일단 1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92% 정도 된다고 하죠. 92%. 0.25.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금리가 둔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미시간 대학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했는데 70.5가 나왔습니다. 4월달 이후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에 대한 뭐 자신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단 시장이 불안해서 줬다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29일날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알파벳이 발표됩니다. 알파벳 유명하죠. 화이자 이런 종목 여러 종목이 발표됩니다. 30일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ADP 민간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이거 이제 금리 인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사 실적 발표했고요. 메타 플랫폼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1일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가 있죠. 그다음 아마존 애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BOJ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1일날 이번 주 금요일 비농업 부문 신규원 실업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걸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빅테크 종목들 싹 다 나옵니다. 이번 주에 실적 정말 실적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금리에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금리가 0.25 금리 인하가 뭐 거의 92%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지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들이 몽땅 다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쩌면 상당한 변동성, 방향 갖기 되게 힘들 수도 있죠.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뭐 오르고 내리고 결정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막 흔들릴 수도 있고 지표들의 이게 이번 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기회를 안 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반등 쪽의 무게를 싣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달에 일단 월봉상으로 양봉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추세적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저가 0.5% 정도 상세고 나스닥 0.6% 하락했습니다. 해외 미니섭 0.5%오르네요. 오늘 우리나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뭐 지금 보시면 다우는 6거래 연속으로 지금 뭐 약간 흔들리죠. 약간 연속으로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도 지금 뭐 여기서 외봉입니다. 외봉. 예, 쌍봉 아니고 쓰리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죠. 예,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일봉상으로는 약간 윗꼬리가 길어진 그런 상황이 됐죠. 예, 올라갔다. 사실 장중에 1.4%까지 갔었네요. 아마 그게 지금 해외 미니선물에서 반영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국제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뭐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2%대 올랐지만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뭐 중동전이 정말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원체 뭐 원유를 많이 풀어버리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고를 풀어버리면 무너지는 게 또 유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고 있다. 해석도 해봐야 됩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감산하고 증산해도 한계점이 항상 그 미국 때문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원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매번 뭐 같은 이슈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가 여기에서 1388원이 갔습니다. 1400원이 코앞인데요. 시장에서 1450원.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당선된 1450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꺼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말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양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이 많아서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럴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내수가 상당히 좀 엉망인데 환율이나 뭐 외국의 금리 차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금리나 실기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실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는 우리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 시장을 뭐 누군가는 못 가게 하고는 원하는데 금투세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이죠. 뭔가 꽃을 피워야 될 그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4,500까지 가려면 코스피 4,500 가려면 공매도 금지를 빨리 공매도 금지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한다 뭐 얘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요 주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시장은 결국 시장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번에 교훈이 아닌가 생각도 또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일단 근데 원달러는 저는 1600원까지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게 갈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뭐 환율과 주가 갖춤비니까 솔직히 완벽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환율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환율은 왜냐면 우리 그 산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또 지속되면서 퐁당퐁당 매수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매도를 확 늘었다가 하는데 기관은 매수 퐁당퐁당 하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도 끝을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매도가 끝에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바닥이 어디냐. 기술적으로 45,000원이 보이긴 하지만 일목으로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을 봐야 한다는 거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얘기해 드리는데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